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속 전문 백인하 변호사입니다. 조금 전에 정부에서 상속세의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같이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게 된 이 보도 자료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오늘날 저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게 이번 이 개편 방안이 시행 시점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시행 시점이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2028년으로 시행 예정이라는 점 일단 아시면 되고, 또 하나 특이사항이 무려 75년 만에 대개편이라는 점 핵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것이고,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뀐 게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 방식이 있고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는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얼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전체 유산 규모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유산취득세, 이번에 이제 개편하겠다는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공평한 과세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산세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는 좀 처리가 쉬웠을 것 같아요. 다만 그 행정적 처리의 편의성에 비해서 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듯한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고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각 취득한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를 과세관청에서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행정 부담이 추가되는 문제는 있을 텐데, 뭐 그 부분은 기술적인 발전이 그동안 75년간 있어 왔으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괄 공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과세 표준을 적용한 다음에 그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 세액을 상속인별로 쪼개서 납부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개정안의 경우에는 전체 상속 재산에서 우선 상속인별로 얼마를 취득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별로 공제가 들어간 다음에 상속인별 과표가 생기고 거기서 세율을 곱해서 상속인별로 세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의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 측면에서는 지금의 이제 개정하게 되는 그 유산 취득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세계적으로는 평가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뭔지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받은 만큼 세금이 같아야 된다. 그게 형평에 부합한다라는 개념인데, 이 무슨 말인지 중요하지 않고 이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 한 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경우에 10억의 상속 재산을 자녀 한 명이 이제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이 받는 경우, 그리고 50억의 재산을 남기고 가면서 자녀가 5명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자녀들이 받는 상속 재산은 모두가 10억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정도 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50억이라는 전체 유산에서 인적 공제 등 일괄 공제 등의 공제를 하고 남은 과표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10억의 과표와 50억, 10억에서 공제한 과표와 공제가 이루어진 과표와 50억에서 공제가 이루어진 과표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후 금액 기준으로 외동 상속인이 훨씬 이득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10억씩 받았다면 받은 만큼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납세자별 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이제 예시 보면 아는데 뭐 자녀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이제 자녀들, 상속인 중에 이제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 효과를 다른 형제들도 함께 받아서 이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공제인데 그 혜택을 정상인인 다른 형제 상속인들이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실효성 측면에서는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걸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애인인 상속인의 공제 효과를 다른 정상인 형제 상속인이 수혜를 받게 되는 이런 효과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 전화가 와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는 상속과 증여 과세 기준을 일치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받은 사람의 받은 재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람 기준에서 세금을 이제 산정을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3자한테 생전에 증여한, 그러니까 자식들 같은 상속인 이외에 제3자한테 생전 증여한 재산까지 다 유산으로 합산을 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받게 된 유산 외에도 제3자가 생전에 받았던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과세 측면에서 좀 부당한 부분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뭐 여기 예시도 있네요. 창업자인 비상속인이 임직원한테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서 과세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자식들인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속 취득세 방식으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받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이제 과세하게 되면은 그 세 부담이 좀 합리화된다. 그래서 증여하는 방식과 상속 방식을 일치시키는, 그 기준을 일치하는 방식으로 합리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국민들과 이제 전문가들 상당수의 생각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고 유산 취득세 전환하는 게 매우 매우 좋다. 특히 뭐 여기 보면 확대가 안 되나? 확대해 보면 여기 전문가가 이제 뭐 거의 매우 동의하고 있죠 여기. 예. 그러고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냐? 이거는 뭐 더더욱 동의한다는 사람이 거의 80%입니다. 예. 뭐 이것도 50몇에서 20몇씩 이것도 80% 동의. 예.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상속 세수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 과세자 수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기존 상속 세법 하에서 상속세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이제 많이 걷어지고 내는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개편해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참교 부분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산 취득세 전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개편할 때 이제 추진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최고 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으니까 이번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취지고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을 했다. 그래서 아까 기본 원칙대로 과세 방식이 전체 유산에서 취득유산으로 변경된 걸로, 그리고 과세 대상을 또 이 취득세 전환에 맞게 유산취득세 전환에 맞게 조정했다. 그리고 나머지 세액공제나 부과 방식도 기본 체계는 현행을 유지했다. 이런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 공제 실효성을 강화했다. 그래서 현행 일광호 공제 수준 등을 고려해서 기본 공제를 현실했다. 이게 일광호 공제가 5억이거든요. 그래서 5억이고 대부분이 다 일괄 공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자녀 공제가. 그래서 실효성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고, 일단 배우자의 경우에도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 그리고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본 원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업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는 물적 공제 현행은 혜택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현행제도 혜택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겠다. 납세 편의를 고려해서 상속인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신고가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6개월 신고기간 이후에도 별도의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설정하겠다. 그 다음에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고려하겠다. 그래서 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인해서 위장 분할을 하거나 뭐 우회 상속 등의 조세회피 방안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현행대로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하겠다. 네, 요게 기본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방식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인데, 그러니까 사망자 기준이에요. 사망자 기준. 근데 개정되는 거는 상속인 기준으로 개편한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데, 현행제도는 연대납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법에서는 연대납세가 이제 제한적으로 부과하게 되고,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너무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래서 기존 연대납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생존한 배우자, 생존한 부모, 생존해 있는 부모가 대신 져주는 이점이 있었는데, 이제 개정하게 되면 자녀들 각자가 알아서 상속세를 챙겨야 한다는 뭐 문제까지는 아니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부모가 대신 살아계신 부모가 상속세를 책임져 주지 않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산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세금을 이제 언제든 낼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주지 않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행과 개정이 어떻게 다른지 보면, 과세 대상은 이제 피상속인 기준으로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차이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위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개정법에서는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한국에 있는, 쉽게 말해서 그 돌아가신 분하고 상속인이 다 거주자면은 전 세계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근데 또 모두 거주자가 아닌 상황이면은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를 해서 현 증여세 체계와 동일하게 만들겠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단기 거주한 거주자면은 예외적으로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은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한다라고 이제 예외적인 허용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라고 함은 국내 단기 거주는 상속 개시 이전 10년 동안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 5년 이하 산 사람은 이제 비거주자로 보겠다. 사전증여재산 부분에 살펴보면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사망 10년 전까지 이제 생전 증여한 그 재산을 합산하고, 수유자, 유언으로 증여를 받게 된 사람,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은 5년 전까지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전에 이제 유언으로도 받은 것도 아니고 상속인도 아닌 사람, 그런 제3자에 대한 증여도 상속재산에 합산이 됐다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런 기부금액까지 상속재산에 합산이 돼서 상속인의 부담이 엄청 커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법에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 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수유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전까지였는데 이걸 10년으로 바꿔서 증여세 합산 기간과 같게 만들고, 대신에 제3자는 상속세 과세가 없는 걸로 이제 기부과된 증여세. 어차피 이 3자 증여할 때 증여세 다 냈기 때문에 이 증여세 한 번 내는 걸로 이제 종결 짓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수유자가 되는데, 수유자 5년 이내에서 10년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경과 조치로 법 시행 전에 이제 5년이 경과한 수유자는 사전증여 재산에 합산할 때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편한데, A기업을 창업한 창업주가 사망 전에 임직원한테 25억을 기부하고 자녀 1인한테 이제 15억 원을 상속한 케이스입니다. 현행 상속세법대로 이제 기준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자녀한테 상속한 15억에다가 사전증여 25억 기부한 거에 다 합쳐서 40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제3자에 대한 상속세는 과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25억이 안 들어가고 자녀한테 상속한 15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일단 가정을 하면 과세 표준이 35억이 되겠죠. 그래서 35억, 그다음에 개정에서는 15억 빼기 5억 하면 10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세율 구간이 결국 35억 같은 경우는 30억 초과 되니까 50% 세율 구간이고, 10억 같은 경우에는 30%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이게? 계산해 보면 17억 5천인가? 네, 17억 5천. 그다음에 요거는 3억. 결국 이 14.5억 차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기존의 현행 방식으로 따랐을 때 이제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개정법에서 해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인적 공제 제도. 현행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인적 공제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 그래서 유산세, 그러니까 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제액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므로 특정 상속인 대상 공제 효과가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받는다.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 부분이죠.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별 각자의 상속취득재산의 각자의 공제액을 각자 공제액을 차감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일괄공제, 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한다. 그다음에 자녀 등을 현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그다음에 추가 공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도록 제도로 합리화시키겠다. 또 현행 인적공제 최소 금액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인적공제 제도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 등에 대한 공제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개정법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기초 공제 2억에다가 추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19세까지 연수에 1천만 원 곱한 거, 장애인 연로자 이렇게 이제 곱한 추가 공제를 합친 금액으로 선택을 할 건지, 둘 중에 더 이익이 되는 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다 이걸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개정법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고 개개인의 공제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각자의 기본 공제 5억 원, 그리고 그래서 개정법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 5억 원, 그 외에는 2억 원이 상속인에게 들어가고, 수유자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의 기본 공제가 각자 들어가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 공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혜택이 있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현행법대로는 자녀 공제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일괄공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이 같으려면 기초공제 2억에다가 자녀 6명 있으면 이제 5억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 공제가 적으니까 이제 일괄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를 선택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확률이 매우 좋죠.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하게 되면은 상속인별 공제로 이제 흡수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녀는 5억 원, 형제는 2억 원, 직계존비속 수유자 5천, 기타 친족 1,000만 원. 그다음에
추가 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인명 공제를 개편해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현행은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만 이제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각자 자녀한테 5억 원 한 번, 자녀 B한테 5억 원 한 번, 그리고 미성년자가 19세 다할 때까지 5년 남았으니까 여기 1,000만 원 곱해서 5천만 원. 그다음에 9세고 그러면 19세까지 10년 남았으니까 10년 곱하기 1,000만 원 1억 원, 6억.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은 11억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 배우자 공제 합리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은 이 배우자 공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배우자 공제가 좀 면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룸 같이 여겨졌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개정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5억 원을 공제해 주겠다. 잠시만요. 네. 예, 내기한 변호사입니다. 예. 의뢰인 전화가 와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공제 합리화 부분입니다. 현행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을 공제를 하되 최저 5억, 최대 30억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고요. 개정법에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을 공제하면서 5억을 최저로 하는 그 부분을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10억까지 법정 상속분 초과도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관계없이 5억 원을 전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법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겠다. 라고 이제 개정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사례로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 3인이 있는 가구에서 상속 재산이 이제 18억 원인 경우, 뭐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남기고 돌아가시면 보통 이런 케이스가 빈번하겠죠. 그래서 이제 법정 상속분은 1.5 대 1대 1대 1이니까 배우자 6억에 자녀 3인이 각각 4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들끼리 뭐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엄마는 9억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첫째 3억, 둘째 3억, 셋째 3억 이렇게 이제 나누기로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공제를 이제 6억 원으로 할 수 있는데 5억 원을 초과하면 이제 법정 상속분 한도에서는 이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겠다. 최대 한도가 30억이고 법정 상속분으로 한다. 이건 똑같죠. 그래서 법정 상속분이 6억이니까 배우자 공제 6억, 그리고 아까 말한 일괄 공제 적용해서 5억 하면 합이 11억이 됩니다. 그러면 7억에 대해서 이제 과표가 7억이 되고 여기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개정법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하겠다. 10억 이하, 10억 이하죠. 그래서 실제로 받은 9억 원을 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에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받은 만큼 그 각자의 그 공제 기준대로 하니까 기본공제 3억 원씩 들어가서 아까 기본공제 자녀 기본공제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속인 직계존비사가 아까 5억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3억 받았으니까 한도 3억에서 기본 공제 들어가면 결국 9333 다 더하면 18억을 공제받는 거죠. 그러면 상속재산 18억, 공제 18억, 과표 빵원. 네,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적 공제 최저한 설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배우자 살아 계시면 배우자 공제 최소가 5억이고 일괄 공제 5억 합치면은 10억까지는 인적 공제로 이제 상속세를 피할 수가 있다. 근데 개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현행법에서 10억까지는 이 면세점 기능을 있었으니까 10억은 최저한으로 설정을 해두겠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례로 보면 실제 상속 재산이 배우자 3억, 자녀 A가 7억인 경우 이제 합이 10억인데 현행에서는 배우자 공제 미니멈인 이제 5억보다 적게 상속을 받더라도 5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녀는 그러니까 일괄 공제로 이제 또 5억이 들어가니까 10억에서 10억을 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근데 이제 개정법에서는 이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배우자가 공제받는 부분은 실제 취득한 금액인 3억 원으로 10억 미만에서는 실제 취득한 금액. 그다음에 자녀 A 같은 경우에는 직계 비속의 기본공제 5억 원에다가 이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적공제 합계가 8억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보다 현행보다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10억은 그 최저한으로 이제 적용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 최저한이 10억에 미치지 못한 최저 10억에 미치지 못한 2억 원 부분을 추가 공제로 넣어서 10억까지를 맞춰주겠다. 라는 기준을 여기 사례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행 방식, 개정 방식 둘 다 실제 상속 재산이 10억인 경우에는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는 겁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 공제 부분은 이게 상속 그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잘 모르기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공제 제도도 복잡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세 절차. 그래서 현행 제도 기본 틀을 유지하되 상속재산 분할하려면 별도의 분할 기한을 이제 분할 기한이라는 걸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신고는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 이내 현행과 동일하게 하는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이제 9개월 내에 이제 하도록 분할 기한을 설정하겠다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제 이 소송 같은 일로 이게 상속재산 분할이 막 3년씩 4년씩 이렇게 이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뭐 그걸 가지고 또 그 과세관청이랑 상속인들 사이에 또 소송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분할 기한을 설정을 하는 걸로 개정법에 설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일단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분할 확정되면 수정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분할 기한을 신고 후 9개월 내 분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수정 신고 때 가산세 부과를 안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이 이 9개월을 도과한 경우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15개월이죠. 그렇게 되면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고 이후에 분할하면은 별도 증여로 의제를 하겠다. 이래서 이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의 책임을 좀 회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책임을 다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납, 연부연당, 물납 등 납부 절차 현행과 같이 운영한다. 조세 회피에 대해서도 아무튼 잘 위장 분할이나 오해 상속하는 거, 유산 취득세 전환됐다고 해서 이런 짓 하는 건 우리가 다 대응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시행 시기가 2028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5년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해야만 이제 28년에 시행되는데 뭐 이미 그 뉴스에 다 나왔고 뭐 특별히 국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이유는 없기 때문에 28년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충분히 법률안에 대한 검토 거의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절차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여서 너무 이 시기가 더 뒤로 늦춰지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과세관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 상속인들 개개인이 얼마를 취득했는지를 과연 어떻게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 기존에 돌아가신 사람 한 명 재산만 싹 조회하면은 그 과표가 딱 쉽게 설정이 됐는데 이제 개개인별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그 실무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뭐 저도 계속해서 이 도입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 설명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해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이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